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일명 거부권 행사와 장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하는 형식은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89조의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 요구 절차에 따라 제2요구를 해달라는 건의를 받으면 이를 승인하는 제2요구안 제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 돌려보내는 것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형식은 국무회의에서 받은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장관 임명도 마찬가지죠.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역시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의 지위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하고 있고,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요구는 국무회의의 틀을 거쳐서, 장관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었을 경우 이를 대행하는 총리나 그 이후의 대행자가 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입법부 야당에서 문제 삼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삼권 분립에 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헌법 제111조 제3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규정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라는 규정이 대통령이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강행 규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강제 규정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헌상으로만 보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통령은 달리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뭐뭇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들이 모두 다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통령의 지위 중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수호 책무의 규정은 다른 어떤 규정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 규정은 대통령에게 반드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기계적으로 임명하라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9명의 재판관을 임명은 하되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명시된 6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목 3명 외에 추가로 지명하여 임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소극적으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부터 올라온 재판관 후보자에 대하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까지 막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오히려 삼권 분립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 정도의 소극적 권한 행사는 마치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부적격이 명확한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법률안 거부권이나 장관 임명과 달리 이것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대통령에게 기계적인 복속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권한대행에게도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직무만 정지된 상태이고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경우 대통령과 권한대행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해석에서는 모든 경우를 다 열어놓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다시 개시될 경우 적어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던 임명 거부권을 권한대행이 침해한 것에 대한 효력을 두고 다투게 되고, 이것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